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정비법의 기본 절차 들어보겠습니다. 정비법 절차. 그래서 페이지 287페이지에 챕터 2, 2장 정비 기본 계획과 정비 계획부터 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정비법은 절차법입니다. 절차가 또 시험은 잘 뜨고요. 10년 안에 절차를 맞추라 이렇게 3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은 준비한다랍니다. 개발사업은 필요하답니다. 하지만 정비사업은 항상 낡은 어떤 지역이 발생됩니다. 발생되는 게 항상 준비, 대비를 해야 된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시면 첫 번째, 이 국가에서도 준비합니다. 그래서 정비 기본 방침을 세운다가 첫 번째 등장합니다. 기본 방침을 딱 세워서 국가 차원에서 대비를 또 해줍니다. 이 방침 수립은요,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방침을 수립을 한다. 이렇게 딱 나오고요. 세운 방침은 10년 단위 방침인데 10년 단위로 세운 이 방침을 가지고 이제 5년마다 정비 검토를 한다. 이렇게 또 올라갑니다. 자, 기본 방침에 근거해서 이제 정비 사업이 실제 필요하다 확인 딱 되어지면요.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 이제 정비 기본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나오죠. 정비를 위한 어떤 기본 계획, 정비만을 위한 장기 발전 계획을 또 수립을 합니다. 자, 그 정비 기본 방침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방침을 딱 세워주지만 기본 계획은 이제 모든 도시들 중에서 낡은 건물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큰 시입니다. 큰 시. 해서 이 기본 계획은요, 이 서울특별시가 수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천 등 광역시가 수립을 또 합니다. 또 시 단위가 수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은 군 단위도 세우지만 정비는요, 군 단위는 낡은 건물이 한쪽에 집단적으로 형성되어진 이런 밀집적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군은 빼고요, 특별시, 광역시, 시 단위에서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이것도 보시면요, 이것도 10년 단위 계획입니다.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나갑니다. 10년 단위고 또 수립한 요 기본 계획은 또 5년마다 역시 검토, 정비를 한다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그래서 시 가운데서 말입니다. 시 가운데서 인구 50만 이상 되는 대도시는 꼭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도시가 아닌 규모가 좀 작은 어떤 그런 시가 좀 많습니다. 그런 시는요, 도지사가 판단해서 해당 그 시에서 필요하다라고 도에서 이제 도지사가 판단을 해가지고 수립하세요라고 이 도지사 차원에서의 수립 의무를 부여한 그런 시일 때만 세우지, 그런 시가 아닌 시는 수립 의무를 부여 안 하면 세울 의무가 없다라고 합니다. 없다. 또 이 대도시가 아닌 시일 때 한해서만 수립한 요 기본 계획을 도지사한테 보내어서 승인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시일 때만 승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보시면 좀 많이 있습니다.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요 기본계획을 딱 보시면 이 도시 안에서의 정비가 어떤 곳에서 언제 한다라고 하는 게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정비 거기 책에 보시면요. 책에 보시면 제일 밑에 있네요. 287페이지에 내용편에서 9번 딱 보시면 있습니다. 정비 필요한 장소가 어디냐? 정비 예정구역이다. 정비 필요한 예정구역에 관한 확정이 아니고 계략적인 어떤 범위 설정을 딱 해줍니다. 계략적인 범위 설정을 다 해준다. 그리고 요 예정 장소에서 언제쯤 정비사업 한다라고 하는 사업 추진식입니다. 추진식이 한 번에 동시에 못하니까 단계를 나누어서 사업 추진한다. 사업의 추진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추진시기. 이걸 딱 보시면 언제쯤 구역 지정한다. 또 언제쯤 이걸 위해서 계획 수립한다. 라고 하는 이런 시기가 다 나와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 안에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업을 언제쯤 한다. 라고 예견되어져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계획은 뭡니까? 장기 발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구속력이 없다랍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이 정비 사업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정비 사업은요, 원칙이 뭐냐? 그 주민들이 스스로 조합 설립해서 건물 바꾸는 사업을 준비해라. 라는 어떤 그런 식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만 할 뿐이지 해줄 의무는 없다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도래한다 해도 해줄 의무는 없다. 그런데 할만하다 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계획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보시면 288페이지가 갑니다. 자, 그 절차를 간단히 보시면요. 지금 그 다음 계획이 나오는데 절차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절차. 보시면 항상 모든 계획을 세울 때 절차를 밟아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좀 나오네요. 자, 수립 절차 보시면 288페이지 나있죠. 일단은 주민들 의견 청취합니다. 주민들 의견 청취를 이제 공람을 통해서 의견 청취합니다. 14일 이상 합니다. 14일 이상.
그 다음에 지방의회 보내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도 합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모든 세울 때 다른 부서와 협의한다. 협의합니다. 협의할 것이고, 협의를 한 다음에 결정 전에 이제 심의합니다. 심의를 해서 발표 고시합니다. 고시. 그래서 요 정비 기본 계획은 협의하고 심의를 한 다음에 결정 고시한다. 고시를 한 다음에 그 사실을 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는 하게 되겠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수립한 덕광시장은 수립을 하게 되면 주민한테 공람 통해서 의견 청취를 하고 14일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원에서 의견 청취합니다. 그 다음에 협의합니다. 그 다음에 심의합니다. 그래서 발표 고시한 다음에 국장한테 보고한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때 14일 이상, 14일 이상. 이것도 봐주시면. 뒤에 가시면 요 정비 계획들은 30일 나옵니다. 이건 14일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딱 체크를 해주세요. 예. 자, 그 절차 간단히 보시고 나서 이제 오른편을 딱 보시면 이제 289페이지에 정비 계획의 수립과 구역 지정이 나옵니다. 자, 도래해도 해줄 의무는 없다. 수립할 의무는 없지만 할 만하다 싶으면 이제 뭔가 사업을 추진합니다. 할 때 보시면 세 번째 계획이 나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이제 정비 계획이다. 정비 기본 계획 말고 정비 계획을 이것을 수립을 한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정비구역 지정한다. 요 절차가 나옵니다. 어떤 우리 도시군 계획 사업들은 장소가 정해져야 사업을 추진한다. 구역이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 계획의 수립과 요 지정이 같은 자가 있고 또 분리가 되는 분이 또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자, 우리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시입니다. 광역시입니다. 이같이 서울특별시나 인천 등의 광역시 일들은요, 이 보시면 구청장 또는요 광역시 안에 인천시 안에 옹진군수 또요 강화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가 수립한다. 합니다. 그래서 이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인데요. 요를 합쳐가지고요. 이 법은 다시 구청장 등이다. 구청장 등이다. 구청장 등이 수립한다. 구청장 등이 정비 계획을 수립합니다. 해서 구역 지정을 신청한다. 누구한테요? 바로 서울특별시장 또요 인천 광역시한테 상임 신청합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지역들은요 이 계획의 수립 준비는요 구청장 등이 합니다. 하지만 구역 지정은요 서울특별시와 인천시가 직접 구역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합니다. 그 외입니다. 그 외 도 단위죠. 도 단위에서는요 시장 군수들이 전부 다 계획 수립합니다. 그런데 도 단위에서는요 해당 시장 군수가 직접 구역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전에 있던 그 도지사 지정권자 없앴습니다. 없앴고 이제 이 도에서는 시와 군수가 직접 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을 다 함께 같이 하게 되어 이렇게 법이 바뀌었고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일대만 보시면 구청장이 계획 수립하고 이 서울특별시와 인천시가 결정한다, 구역 지정한다 이렇게 나뉘어서 절차를 밟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또 절차 보시면 절차입니다. 절차 보시면 밑에 위에 있을게요. 수립할 때 보시면 역시 자 이때 주민 설명회 해란 건 주민들 불러모아서 주민 설명회를 한다. 라는 또 절차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보시고 공부하시고 의견 내세요. 공람을 시킨다. 일단요 30일 이상 공람을 딱 시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합니다. 해서 이제 구청장은 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했다. 또는요 직접 구역 지정하는 시장 군수는 연이어서 이제 협의한다. 다른 부서와 협의합니다. 협의. 또 심의합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구역 지정할 때는 협의 안 합니다. 안 하고 곧바로 심의합니다. 곧바로 이제 심의한다. 심의해서 구역 지정 사실을 발표 고시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국장한테 이것을 보고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요 정비계획 수립하는 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요, 주민 설명회라는 것을 먼저 한 다음에 공람을 통해서 의견 청취하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보내서 의견 청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심의하고, 그 다음에 고시한 다음에 국장한테 보고한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실판 접어서 이렇게 쓴다는 걸 좀 양해해 주십시오. 네. 어쨌든 주민 설명회를 하고 나서 공람을 또 30일 이상 한다. 길게 합니다. 이것도 같이 좀 봐주세요. 역시 이것도 이제 구역 지정하면 그 사실을 국장한테 보고는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지울게요. 예.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이제 뭘 하셨느냐 하니까 이제 또 볼까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그러한 내용들이 가지고 보십니다. 계획의 내용까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이건요 넘어가시고요. 해서 바로 요 계획 수립의 절차, 구청장 등이 수립해서 자 특별시한테 신청해서 특공시간에 지정한다. 그 도에서는 시장 군수가 직접 수립과 구역 지정을 다 하게 돼 있다. 이것도 절차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른편입니다. 291페이지에 갈로 3번에 입안 제한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도래해도 보세요. 요 예정시기가 다 나와 있다. 구역이 나와 있다. 그러면 이 예정구역 안에 있는 주민들이 언제 한다 시기도 아니까 잔뜩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토지등 소유자 기대합니다. 해주겠지. 합니다. 그런데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래했는데 1년 이상 되어도 계속 계획 수립이 안 되고 있다. 라고 하면 이제 주민들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입니다. 해당 예정 장소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요청, 계획 수립을 해달라. 요청 비슷한 이번 해주세요. 제안은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제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데 1년 이상 되어도 안 세워주면 주민들이 세워주세요. 이렇게 이번에 제안은 할 수가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와있죠. 자, 제안합니다. 제안하는데 또 제안한다 해도 입안에 반영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대신요, 수립권자는 여부입니다. 여부. 이 여부에 대해서는 통보하게 돼 있다. 그래서 입안 제안 들어오면 정비기간 60일이죠. 도시군 관리계획 45일. 개발구역 지정 제안은요, 며칠입니까? 한 달. 이것은 60일 안에 여부 결정 통보해야 됩니다. 또 필요할 때 한 차례 30일까지 연장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입안 제안은 신청했으면 60일 안에 여부 통보와 30일 플러스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거 하나 보시고요. 자, 그 외의 사항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자, 그 이어서 보시면 이제 지정권자 해가지고 특별시, 광역시, 또 시장군수라는 말이 또 291페이지 하단 부분하고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또 우리 정비계획 수립의 절차 아까 본 적이 있었죠? 절차 아까 저희가 주민 설명회도 하고 그리고 공람도 30일 하고 나서 이제 신청하면 구역 지정하는 절차 단계에서 심의하고 고시하고 보고한다. 라는 말이 또 이어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93페이지에 정비구역을 결정을 했습니다.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발표 고시했습니다. 효과가 무엇이냐. 이제 정비구역 결정의 효과, 이것이 또 등장합니다. 보겠습니다. 이거 좀 지울게요. 좀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단계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구역 지정했을 때의 효과가 무엇이냐. 이게 등장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이쪽 편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보시면 자 정비구역의 지정, 구역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 고시했어요. 했을 때 효과,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도 좀 중요한 사항이고 시험에 잘 뜨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은요, 결정이 딱 되어지면 도시지역의 변경이다 하겠습니다. 건물을 많이 지을 것이니까. 그런데 정비사업은 원래부터가 건물이 많은 시가지 내에서 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부터가 도시지역입니다. 그래서 효과 첫 번째입니다. 대신 상세한 결정할 수 있다면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앞으로 이 정비 계획을 발표했을 때 이 계획의 내용 속에 건축물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바로 지구 단위 계획상이 포함되었더라. 할 때는요 따로 발표 안 해도 국토계획법에 있는 바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또 이 정비 계획이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두 번째입니다. 이 안에서 각종 어떤 개발 사업을 합니다. 할 테니까 그때부터 집가의 상승을 대비해서 투기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투기. 그러면 그 사후에 이제 결정이 딱 되고 나면 그 안에서의 각종 어떤 투기 사항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투기를 억제해야 돼요. 그래서 각종 어떤 토지 개발하는 행위 모든 것을 일체 전부 다 심사하는 과정을 딱 밟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투기 아닐 때만 허가를 딱 내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심사해서 투기 아닌 상황만 허가를 딱 내어줍니다. 그 대상이가 무엇이냐? 그러니까요, 이것이 바로 도시개발법에 있는 내용과 똑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뭐 건물의 건축이다. 또 요 공작물의 설치다. 가설 건물의 또 설치다. 뿐 아니고요, 건물의 용도 변경도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그런데 개발법에 있던 그 대수선, 요것은 정비구역 내에서는 포함이 안 되었다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빼고요. 그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또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또 채취 행위들, 또 토지의 분할하는 행위들, 질체다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쌓아둔다, 한 달 이상 장기간 쌓아둔다. 이것도 똑같이 행위 제한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죽목, 나무나 어떤 나무를 벤다, 심는다, 이것도 다 심사사항을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상인은 다 똑같이 대수선 외에는 개발법과 내용은 똑같이 다 허가받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예외 있죠, 예외 있습니다. 경미한 상으로서 어떤 것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예외가 또 나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응급조치 행위, 간이 농생산을 위한 공작물의 설치, 또 경작 목적의 형질의 변경, 또 경미한 토석의 채취, 또 존치, 남겨두는 땅에 물건을 쌓아둔다. 존치되지 물건 쌓아두는 것들, 또 관상용 주목의 임식재, 똑같이 나옵니다. 관상용 주목의 임시로 하는 식재, 이것도 그냥 할 수 있다. 똑같이 그냥 개발법과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에 보시면요. 그런데 이 대상행위인데 이미 정보를 파악하고 이미 착수 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착수 환자 역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착수 환자는 계속 행위할 수 있다. 보호를 해준다. 딱 나옵니다. 보여준다. 해주고요. 이때는 보시면 30일 안에 신고해라. 이것도 개발법과 똑같아요. 똑같이 나옵니다. 보시고요.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정비사업은요, 기본기간을 알릴 때부터 이미 예정구역이 다 나와 있어. 이미 소문이 쫙 납니다. 그래서 사전 투기입니다. 사전에 미리 투기 행위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요 사전 투기 한 것을, 요것을 또 막기 위해서, 무엇을 또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정비 기본 계획, 정비 예정 구역이 포함이 되어서 정비 기본 계획, 요것을 널리 알린다, 공람시킨다. 이때부터 하든지, 이때 미처 못했더라면 두 번째입니다. 이 정비 계획 수립을 할 때부터, 이때부터 두 번째부터 하든지 해가지고요, 요때부터 이제 장차 3년, 플러스 1년까지, 최장 4년까지 해가지고요, 그 개발 중에서 건물의 건축 행위 제일 흔히들 많이 합니다. 토지 분할 행위 더더욱도 많이 합니다. 토지 분할, 지분 쪼개기. 요 두 가지만 미리 못하게 제한 지역 발표,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가 필요할 때 이 장소를 발표 고시를 해서 제한할 수 있다 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구역진입 효과다. 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93페이지부터요 294페이지 5페이지 쭉 이어서 나오는 사항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인을 꼭 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94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 나오네요. 정비사업들은 말입니다. 탄생되는 그 주택들 규모를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급되는 주택 평수 규모 이것을요 강제 제한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업이 아니고요, 몇 개 사업만 띄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요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주택 재개발 사업일 때 하나입니다. 또 세 번째 가시면 주택 재건축 사업일 때 하나다 해서 요 세 사업을 할 때 한해서 주택 평수를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 답을 필요 그렇게 보십시오. 자, 요 세 가지 사업,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요, 그다음에 재건축 사업, 요 세 사업은요, 일단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건설 비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 임대주택용 주택의 건설 비율도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9, 3, 8, 1, 5, 6입니다. 그래서 90%, 30%, 80%, 15%, 60%입니다. 범위 안에서 다 프로입니다. 프로테지 안에서 이제 이렇게 건설하게 강제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9, 3, 8, 1, 5, 6, 9, 3, 8, 1, 5, 6 개선, 재개발, 재건축에서 9, 3, 8, 1, 5, 6에서 90%, 30%, 80%, 15%, 60% 범위에서 각각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이렇게 하게 할 수 있고, 임대주택용은 요 정도 나오게 할 수가 있다 해서 9, 3, 8, 1, 5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오른편에 있는 바로 주택의 규모에 관한 어떤 건설 비율 제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도 보시기 바라고요.
자, 한 장을 넘어가니까 정비구역의 해제란 말이 나옵니다. 해제. 이것이 조금 양이 좀 많은 상이고, 좀 어려운 상이고, 근래에 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을 딱 하면요, 이와 같이 강력한 토지 투기 행위 억제를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빨리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못하면요, 이 구역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해제를 하여야 한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사업을 추진 안 하면 정비구역 해제합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은요, 결정이 되어지면 사업 추진은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보시면 뭐 지연되죠. 또 완료가 딱 되어지면 구역일 필요가 없어. 그래서 지연 완료 두 가지일 때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요. 자, 또 혹시나요, 우리 앞서서 배웠습니다. 주합, 곧 뒤에 나올 겁니다. 주합. 주합. 만약에 주합이, 나중에 인가 취소가 딱 되어지면 구역이 또 깨집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비사업은요, 빨리빨리 안 한다. 지연되면 구역 해제합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은 해제된다. 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정비구역은 해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해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의무적 해제 사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해제할 수 있다. 임의적 사유도 있다.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딱 되어집니다. 의무 사유와 임의 사유 두 개 있습니다. 자, 의무 사유는요, 보시면, 구청장 등은요, 이러한 사유가 발생이 딱 되어지면, 특별시 광역시한테 해제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신청이 있으면 여기 응해서 해제를 또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요, 기타 시장 군수는 직접 해제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또 딱 흘러갑니다. 할 때 절차를 또 밟습니다. 예. 해제를 한다는 말이다. 해제를 엄청 한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 항상 정비 예정구역,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정비 예정구역을 발표하면 사전투기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시기죠, 시기. 요 시기가 딱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도래했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 보시면, 자, 보시면 296페이지 왼편에 보시면 1번입니다. 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정비 예정구역, 요 시기가 도래했어. 그래서 3년 되어도 해당 그 시장 군수 등이 구역 지정 신청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하면 그냥 예정구역도 해지하자 해서 예정 장소가 문제니까 요 예정구역도 시기 도래했는데 3년 이상 되고도 신청 안 하면 요 구역을 예정구역 해지한다. 이런 말이 첫 번째 딱 나와 있습니다. 1번이죠. 그 다음에 2번부터 보시면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또요 주택 재건축 사업을 다룬다 라는 말 나옵니다. 재개발 재건축 요 두 사업은 특징이 있습니다. 원칙은 다 주합을 설립해서 주합 중심의 사업입니다. 사업이요. 그래서 요 주합 중심의 사업들은요, 첫 번째입니다. 딱 보시면요, 구역 지정을 딱 했습니다. 했으면요, 요 구역 지정하면 그때부터 조합 설립하는 사업들은 조합 설립 추진단체,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역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2년 되어도 추진위 구성 승인, 신청, 요것을 하지 않고 있다 할 때 해제를 한다. 첫 번째, 그래서 추진위 구성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 첫 번째 또 해제를 당합니다. 해요. 자, 또 있습니다. 추진위가 딱 나왔다. 구성이 딱 되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다시 조합 설립입니다. 조합 설립. 이 조합 설립이 필요합니다. 조합 설립을 하는 준비합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 이것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것도 2년 되어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깹니다. 그래서 조합하는 사업들은요, 추진이 구성이 안 되거나 또 군대한 추진이가 또 몇 년 되어도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못해. 인가 신청을 못해. 그러면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조합을 구역을 해제합니다. 해요. 자, 또 있습니다. 조합. 그러면 조합 설립이 딱 돼서 이 조합은요, 설립되어진 조합은요, 보시면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다시 이 사업을 준비해서 정비 사업의 사업 시행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 계획서를 짜가지고요,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인가 신청. 이 필요한데, 요 3년이 되어도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다. 할 때 역시 또 조합을 구역을 깹니다. 그래서 설립되어진 조합은 사업 준비해서 사업 시행인가 신청이 3년 안에 이루어진다. 근데 못하고 있다 할 때 또 구역 또 깹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구역을 해제한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또 있습니다. 혹시나 추진이 구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요, 얘는 곧바로 구역 지정 일로부터 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또 3년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3년 되어도 신청 못하면 또 깬다. 추진이 구성이 필요 없는 경우는 구역 지정 1부터 곧바로 3년 안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필요한데 요 신청을 못하고 있다 할 때 또 깨버린다.
해서 잘 보세요. 추진이라는 말이 딱 보입니다. 딱 보이면 무조건 2년만 딱 나와야 됩니다. 요게 안 보이고 조합만 딱 보이면 앞뒤 좌우에 3년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추진이가 보이면 2년, 2년. 조합만 보이면 3년, 3년 무엇을 못하면 해지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2번의 기억, 니은, 디귿을 이어졌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의 니은, 디귿. 3번의 니은, 디귿. 보시면, 3번의 니은, 디귿. 보시면 두 번 할게요.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요, 조합이 하는 사업은 위에 이 내용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요. 저기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니은 디귿 사항을 보시면 이 조합이 하는 사업일 때는요, 요가 똑같이 추진이 2년, 조합 요게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고요. 세 번째가 바로 거기 3번의 기억입니다. 기억.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조합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을 혹시나 보시면 직접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사업하는 경우도 그 뒤에 가면 나올 겁니다. 보십니다. 이 토지 등 소유자 단독으로 시행하는 사업 일대에 보시면 5년이죠. 구역 지정일로부터 5년이 되어도 사업식 인가 신청을 못하고 있다. 할 때 해지한다. 이렇게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좀 복잡해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확인이 필요하신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내용들이 3번의 기억, 니은, 디귿 나왔습니다. 해지할 때도 똑같이 구역 지정하듯이 주민 설명회 또 공람 30일 다 거쳐서 합니다. 그것도 보시면 오른편에 주민 30일 이상 공람을 통해서 또 지방에 의견 듣고 나서 다 절차를 같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번째 관로 3번 보세요. 3번. 3번에도 신설되었습니다. 해제를 하는 경우에도요. 자, 보세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이 될 때는요. 2년까지 법인에 의해서 연장할 수 있다. 합니다. 자, 해제해야 될 상황인데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주화분들의 30% 이상이 요 연장 요청하면요 2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요 해제해야 될 상황이 발생이 딱 되어도 해당 그 장소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주화분의 30% 이상이 해제해주기를 연장을 요청한다. 해제하는 것을 연장할 것을 요청한다. 하면요, 2년까지 범위 안에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해야 될 사항인데, 요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주화분의 30% 이상이 해제해주기를 해제 연장하기를 요청하면 2년까지 연장을 또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또 갈로 2번에, 갈로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 편에 이제 2번입니다. 이건 뭐냐? 임의적 사유죠. 임의적 사유입니다. 그래서 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더라. 해가지고 바로 지정권자였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 각종 어떤 시장 군수들은요, 자체 해제를 또 할 수도 있다라고 쭉 흘러갑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해서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조합원한테 과도한 부담이 발생될 걸로 예상될 때 첫 번째입니다. 과도한 부담. 또 두 번째 보시면요. 추진 상황을 보니까요. 형편없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 보인다 등의 상황이 딱 보일 때 두 번째입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요. 세 번째 보세요. 자, 토지 등 소유자 30%입니다. 30% 이상이 해제해 주기를 아까 저희가 보시면 해제를 연장하길 때 연장 요청할 때도 30%입니다. 또 해제할 것을 요청할 때도 30%의 소유자의 동의 있을 때 요청할 때요. 그러니까 연장할 때도 보시면 해제 연장할 때도 30%고요. 해제 자체를 해달라 할 때도 30%가 요구하면 이때 해제를 할 수 있다가 되어 있습니다. 자, 또 4번입니다. 4번 딱 보시면요. 요건 주거환경 개선 사업, 1번 사업, 탄소증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요 구역 지정 10년이 딱 지나고 나서요. 10년 딱 지났습니다. 개선 사업을 스스로 계량 방식으로 하는 사업, 시행 방식일 때 10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이 해제해 주기를 동의 요청할 때 보시면 또 해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임의적 사유도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해제가 딱 되어지면 역시 종전토지 환원됩니다. 토지가 뭐냐? 그 정비사업은 어차피 주상공업지니까 환원의 의미가 크게 없어. 개발사업은 환원 딱 되어지면 시골 농촌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정비사업은 원래부터 주상공업지니까 해제가 되는데 해도 원래부터 주상공업지니까 해제가 별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 근데 그 밑에 보세요. 관로 2번입니다. 반관로 3번의 효과에서 양관로 2번 보시면 또 이런 말 나옵니다. 자, 보시면요. 해제를 한다 할지라도 요쪽 그 구역의 사업들을 철거하지 않는 사업, 즉 5번 사업이죠. 주거환경 관리사업 있습니다. 관리사업으로 전환시켜 줄 수가 있다. 그래서 각종 어떤 재개발, 재건축을
우리 포기한다 해도 철거하지 않고 시설 확충하는 사업이 바로 중앙형 관리 사업으로 돌릴 수도 있다라는 말이 방글로 3번에 또 갈로 2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다 해주세요. 여기까지 보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 이어서 이제 정비 사업의 시행 방법과 시행자들 보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